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방송 주제는요. 제목이 조금 과합니다. 제가 봐도 보니까 이제 그런데 경매 투자를 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일단 그래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돈을 까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영상물, 동영상물들 보시게 되면 항상 아마 이제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얼마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투자해가 얼마를 까먹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더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하는 현실이다. 그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런 경매 물건 피똥 싼다. 뭐 피똥 싼다는 게 표현이 조금 뭐 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유형은 뭐냐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입찰 참여를 하곤 합니다. 처음에 경매 입문하실 적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매 이제 경륜이 쌓여주시면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물건에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요. 처음부터 무슨 뭐 유치권이다, 법정지상권이다 말이죠.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한다는 것은 좀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한다 이랬을 적에는요, 가장 낙찰자와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민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임차인입니다.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경우는 상가 임차인, 어쨌든 임차인입니다. 근데 임차인 중에서도 소위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요, 그 자가 과연 어떠한 식으로 어떤 경매 철저상에서 가지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그걸 우리 반드시 그 주시를 하고 주목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투자 결정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화면을 좀 바꿔서 네, 이거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항력 있는 여기선 제가 주택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시니까 이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 신고한, 또 여기 이 자리에 보면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주택 임차인이 있다. 뭐 소멸 기준 권리는 거의 가다 뭐 건전한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택 임차인 또는 상가 임차인이 있다면은 그 자를 주목해라. 이거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즉 경매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밑에 제가 뭐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간혹 가다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서만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렇듯이 권리 신고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경매 부동산 아니십니까? 경매 부동산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지나가는 저 과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인이 나는 이 집에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자기 권리니까 임차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신고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임차인 등이 권리신고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좀 간섭할 필요가 있을 때 간섭하기 위해서 권리신고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밑에 보니까 배당 요구는 뭐냐? 역시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자기 채권을 배당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는가? 아니면 권리신고도 하면서 동시에 뭐다? 배당 요구 신청까지도 하였는지,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요건 뭐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 양식이 다 있습니다. 권리 신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권리 신고는 나는 이 집의 임차인이에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 하니까 권리죠. 그런데요, 나의 보증금액이 1억이거든요. 따라서 나 배당 요구, 나 배당 절차에서 배당 받을 거예요. 권리 신고 미드입니다. 엔더입니다. 권리 신고도 하고 배당 요구 신청인데,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뭐 사건 번호 이런 게 다 표시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임차 부분 뭐나 방 한 칸이면 한 칸, 두 칸이면 두 칸, 이게 임차인 다 쓰는 거예요. 임차 부분금 얼마다 말이죠. 배당 요구 금액은 얼마다 뭐 이렇게 하고 점유 기간 어떻게 전입 날짜 이건 일일이 다 표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런 식으로 법원에다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 이때 전입신고했고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구나. 물론 이제 이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뒷부분에 보면 말이죠, 임대차 계약서 4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 초본, 이것이 이제 한 통씩 이제 들어간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니까 상가 임차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사건번호 써야겠지요. 채권자 누구, 뭐 채무자 소유자 다 써야 되고요. 다음 임차 부분 뭐다? 전분야 1분야, 일부 같은 1층 전분야 1층 1분야면 1층 중에서 몇 제곱미터, 만약에 뭐 50제곱미터든 뭐 5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임차 보증금, 배당 요구 금액 뭐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 또 틀린 점 뭐냐 그러니까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차인의 대항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자 등록이거든요. 사업자 등록 신청 언제 했는데, 그 확정일자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장하는 세무서에 가면 확정일자를 빡 받아줘요. 그래서 또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유하면은 몇 년, 며칠로 받았고, 없으면 없다. 그죠?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지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하였는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 표시를 하고, 이러한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죠, 그죠? 이걸 이제 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결까지 제출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물론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권리신고서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임차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 4번 들어가죠. 상가 임대차 현황서 한 통 들어가, 건물 도면 이렇게 들어간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지금부터 어떠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피똥산 사례, 이 사례가 좀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낙찰 이미 됐지 않습니까? 2017 타경에 6,782호 해가지고요. 다세대 주택인데요. 1억 7천만 원인데, 야, 2,200만 원 같으면 13%지 않습니까? 이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네. 그러니까 1차 감정 가격이 1억 7천만 원이란 말이죠. 다세대 주택인데. 근데 2,220만 원에 낙찰 받았으면 대단히 싸게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5월 28일 날 입찰했으니까 일주일 후인 6월 4일 날 허가 결정 내렸어요. 그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뭐다? 이 사람한테, 황모 씨한테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대금 납부해라 그러니까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웬일이지? 1억 7천만 원짜리를 2,200만 원에 낙찰받고 나서도 왜 대금 납부 하나 했지? 그 밑에 또 내려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요. 봐가지고 대금 납부 하면 다시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때는 뭐다? 요 날짜, 이분이 입찰 참여한 날 최저 매각 금액 아니었습니까? 이 최저 매각 금액에 저감 없이 그대로 이 금액이 그대로 내려와요. 일반적으로 유찰되면요, 20%면 20%, 30%면 30%에서 저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재경매 같은 경우는 요 금액이 저감 없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유찰됐습니다. 또 유찰됐네요. 또 이제 요때 보니까 또 누가 낙찰 받았었네요. 이번엔 또 12%의 낙찰 받았었네요. 2,098만 원에 낙찰 받고 2등으로 입찰하신 분이 1,075만 원인데, 역시 마찬가지 법원에서는 10월 15일이니까 10월 22일, 7일 후에 허가 결정 내렸단 말이죠. 이거 또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 이 무슨 사연이 있다 이거죠. 무슨 사연이 있는가 해가지고 보니까 또 이제 대금 납부 안 하니까 재경매니까 요 980만 원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또 유찰돼 버렸네요. 그 다음 기일날 686만 원일 때 700만 원 선에서 누가 낙찰받고 이번에 그때 와서 대금을 납부했다 이거죠. 야, 그러면 1억 7천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취득한다. 우와, 경매가요. 1억 7천짜리를 700만 원에 취득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낙찰자가 부담하는 게 없다면 정말로 경매가 속된 표현으로는 논하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보니까, 인모씨라는 분이 아마 여기 임차인인데요. 이분 권리신고만 하고 나와있죠. 그죠? 요거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경매 정보지상에 분명히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대요. 야, 이 사람 보증금액 1억 5천만 원인데, 아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소멸 기준 권리는 2017년 5월 10일 강제경매 요게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전입신고가 언제입니까? 2016년 3월 3일이니까 빠르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은요, 이분 같은 게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천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니까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인수합니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인수한다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야, 1억 5천만 원 인수하는 사실을 아마 이분이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2,220만 원에 1억 7천만 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대금 납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또 그 다음 분이 2천만 원에 쓰신 분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2천만 원 하게 되면 1억 7천만 원 정도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1차 감정 가격. 이러다 보니까 막 또 어떤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700여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 보니까 1억 5천만 원 인수하고 보니까 1억 5천 7백만 원 되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대금 납부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요. 황모 씨 같은 경우 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요 사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 10%니까 200만 원이죠. 그죠? 200만 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입찰 보통 몰수당합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재경매니까 980만 원에 20%거든요. 이것도 약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몰수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 한 400만 원 정도의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돼 있어가지고 이 금액은 배당 재단에 기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모 씨가 700여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700여만 플러스 400만 원 해가지고 한 1100만 원에서 경매 비용만 해가 한 300만 원인데 300만 원 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죠. 그죠? 예. 800만 원 요게 배당 금액이 된다는 것이지요. 배당 금액이 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인수를 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또 화면이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안양지원 사건이었습니다. 안양지원 사건인데 2017 타경에 10만 원은 나가네요. 10만 25호 10만 25호 해가지고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보면 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4억 3천짜리인데 1억 1,500만 원, 이야, 되게 싸게 낙찰 받았죠. 그죠? 아마 주니까 법인에서 낙찰 받은 듯 합니다. 야, 진짜 싸다. 그건 싼 게 아니라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경매 쉬워요. 내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서 알아야 될 사항만 알고 있으면요. 이건 뭐 옆에서 말이죠. 말아먹으라고 구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100%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주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 그 간과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봐서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멸 기준 권리는 2016년 5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입니까? 2016년 4월 22일이죠. 약 한 달여 먼저 전입 신고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세 보증금 얼마입니까? 3억 2천만 원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고 대항력이 있네요. 야, 근데 이분 보니까 이 김모 씨 같은 경우는 2017년 2월 15일자 어쨌든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17년 3월 17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2월 15일이니까 그 이전에 배당 그 권리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분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권리 신고만 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권리 신고를 했다는 거 왜 권리 신고했냐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 대항력이 나와 있네요.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권리 신고를 한다. 나는 임차인이라 이거죠. 나는 임차인이요. 그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배당 절차에 참여가 안 되고 3억 2천만 원은 낙찰자가 100% 끌어안아야 됩니다. 따라 3억 2천만 원이죠. 3억 2천만 원 인수하고 이분이 얼마에 낙찰 받았습니까? 1억 1,500이죠. 1억 1,500만 원 낙찰 받았으니까 5에다가 3, 4억 3,500이네, 그죠? 근데 1차 감정 가격이 4억 3천이니까.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적에 이 물건의 가격 시점이 2017년 1월 10일이지요. 1월 10일 기준에서 4억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낙찰 받아가지고 이분이 대금 납부한 것이 2018년이죠. 2018년 6월 5일입니다. 그러면요, 물경 한 1년하고도 여기에 시차가 보니 1년하고 한 5개월 전에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1년 5개월 이후에는 얼마 플러스 알파가 되었지 않았겠네. 뭐야? 이 4억 3천만 원에 대비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4억 3,500만 원에 이 금액을 기준해서는 500만 원 비싸게 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코 비싸게 사는 그런 결과는 아닌데, 이런 경우는 뭐 타당하게 나름대로 입찰 참여를 하셨다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럼 또다시 다른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51,333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니까 말이죠. 3억 6,500만원의 일체 감정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억 7,100여만원에 낙찰 받았으면 잘 받은 거거든요. 요즘 뭐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온다 뭐 보통 90% 이상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4% 같으면 엄청 잘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금 납부를 안 했네요. 대금 납부 안 하니까 입찰 보증금 20% 재경매죠, 그죠? 그러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매각이 된다 했을 적에는 직전 기일날 최저 매각 금액에 저감 없이 이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근데 유찰돼 버렸네, 그죠? 유찰되고 나서 그 다음 기일날 해가지고 1억 9,500여만원에 1억 9,599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야, 그럼 54% 같으면 약간 절반 가격에 낙찰 받았는데, 야, 되게 싸게 낙찰 받았다? 아니올시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오못이라는 분, 이번에 보니까 여기 이름 실명이 나와 있네요. 여기 위에는 땡땡땡 해놓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보니까 전세가 1억 500에서 시작해가지고요. 1억 4,500만원 정액해서 2억 5천, 그 다음에 또 5천만원 정액해가 3억 원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2016년 8월 24일이거든요. 본건의 가압류가 2016년 10월 12일이죠. 그럼 이분이 아마도 추정컨대 보증금 청액을 했으니까 2016년 8월 24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석 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즉, 첫 번째 계약서 상에는 2004년 10월 달에, 두 번째 계약상에는 2015년 7월 달에, 세 번째는 2016년 8월 24일날 해가지고 합계 얼마다 3억이다. 이분 같은 경우 3억 원 전액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이 보증금 합계 이거 잘못된 겁니다. 3억 원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서만 제출하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아서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뽀젓이 아마 여기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물건 명세상 볼까요?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요즘 뭐 문맹자 있습니까? 한글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읽잖아요. 찬찬히 보시라니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서만 제출하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아서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면 임차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봐가지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분명히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럼 또 하나 더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적에는요.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이 송달 내역입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요. 임차인 이분이 여기 계시네요. 그죠? 이분이 나름대로 또 액션이 취했는데 보니까 권리신고서만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경매 물건을 보시면서 여기 보니까 가압류권자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한 거예요. 임차인이 이분만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요. 이분이 만약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했으면은 배당요구를 했으니까 배당질자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다 그러면 배당질자 참여는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런 내용만 간단하게 아시면은 소위 이제 매년 말이죠. 입찰보증금으로 해서 몰수되는 금액이 말이죠. 수십억도 아니고요. 뭐 한 7, 800억, 900억 상당한 금액이 이제 입찰했다가 몰수당한 보증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조금만 주의하시면요. 이런 경우는 내가 당할 수가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긴 취했는데 어떤 액션 취했지? 그러니까 권리신고서만 제출하였다. 이랬을 경우 그 사람은 배당 절차에 전혀 참여가 안 되고 따라서 그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입니다. 그 임차인은 주택 및 상가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전액 낙찰자가 본인이 입찰한 입찰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